자, 교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류 분석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이 교류 분석인가?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 분석이라는 게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 10번까지 다 배웠을 때 교류 분석이라는 거를 딱 정의할 수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배우는 경우에는 교류 분석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설명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인, 부모, 아이, CP부터 AC까지 얘기하는 이 5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PAC만을 교류 분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오케이, 나도케이를 따지는 인생 태도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교류 분석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것들은 다 교류 분석에서 나오는 부분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교류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핵심에 들어간 건 아닌 거죠. 교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PAC가 있는 거고 인생 태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청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찍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관심을 좀 덜 갖고 덜 재미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교류 분석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용산의 청파동에서 피자집 사장님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에게 시식을 이제 시키면서 평가를 받는 거였는데, 이때 약간 요리에 대한 어떤 불만족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그냥 남기라고 하는 경우에 백종원 씨와 그 나머지 분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방송이 이 피자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청파동이었는데 이때는 고로케집이었어요. 그래서 고로케집의 젊은 사장님이었는데 이분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줬을 때 계속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핑계들을 계속 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었던,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건물주나 뭐 건물의 주인과 연결된 사람 아니면은 저렇게 간절함이 덜 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이제 요 고로케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방송에서, 최근에 한 방송에서는 원주에 미로 예술시장을 갔는데 이 방송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맨 마지막 타임에 타코 브리또 집을 보여주면서 이 부부가 약간의 그 말싸움, 말신경전, 약간 대화가 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송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편집상으로서는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마지막에 딱 집어넣었고요. 이 대화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도대체 대화에 뭐가 문제가 있지? 뭔가 좀 이상한데? 대화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남편이 왜 내 생각을 부정하냐고 하면서 아내에게 약간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류 분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식당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골목식당에 나왔었던 이 방송들을 세 군데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자, 골목식당의 시청률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가 특별히 맛있는 곳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백종원 씨도 굉장히 칭찬하는, 정말 너무나 맛있다고 하는 곳이 나타나면은 야, 저기는 꼭 가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그 사장님은 어떤 준비로 저런 요리들을 만들 것인가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뭐 주방을 보고 또 대화를 나눠봤더니 기본이 너무나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도 같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저런 애 절대로 가면 안 돼. 어떻게 요리를 저렇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냐? 뭐 이런 마음들을 같이 가지면서 그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2번도 시청률이 꽤 높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이상하게 할 때예요. 대화를 이상하게 할 때. 1번, 2번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세 군데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대화를 이상하게 할 때.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죠.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풀어갑니다. 그게 이제 백종원 대표와의 대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곳에 사람들끼리의 대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 번째입니다. 대화를 이상하게 할 때. 교류 분석은 사람들 간의 교류를 분석하는 건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교류는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대화를 왜 분석하겠어요? 대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류 분석을 배우신 분이 있다면은 이상한 대화를 분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송을 보았다면 그 방송에서 이 대화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떤 이런 분석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PAC 배웠고 뭐 인생태도 배웠고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배웠으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배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방송을 간단하게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피자집은요, 손님을 황당하게 만드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하루 시식을 할 때 대화에서 굉장히 황당하게 만들어요. 황당하다는 얘기는 황당함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곳에 손님이 오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르케집은요, 못한다는 핑계를 끊임없이 대는 대화였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표정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는 황당함을 같이 느끼면서 조언을 점점 포기하게 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자, 이 대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화 스타일이에요. 자, 이 세 번째 방송은 금주 수요일 날 이어서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자, 지난 시간에 방송의 맨 끝부분에 이런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그 대화의 내용만 보고서도 약간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아내가 실수를 한 것처럼 만드는 대화였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다 대화가 이상합니다. 자, 이 TA는 교류 분석은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방송에서 교류 분석적으로 해석을 할 때, 자, 드라마 삼각형을 그려놓고서 어디에서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PAC의 조정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인생 태도에서 누구에게 어떤 특정 대상에 나도 OK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심리 게임이 이루어졌는지, 게이머는 누구였고 그 게임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 교차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대화에서 문제는 이거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어야지만 교류 분석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 교류 분석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런 식의 이상한 대화가 있을 때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골목 식당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좀 더 심한 교류 분석은 뭐냐? 좀 더 강력한 교류 분석은 진상들입니다. 진상들은 대화를 더 심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진상 고객이 고객센터나 뭐 병원에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진상 고객을 맞이하는 또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뭐가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분을 굉장히 안 좋게 갖고 이 대화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도구가 교류 분석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보다 보면은 교류 분석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상한 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아까 그 골목식당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골목식당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에서 시청률이 높은 경우는 대부분 언제냐? 이상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극적 상황이 더 강화가 되면서 시청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평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런 대화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골목식당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서산이가 당진편인가 거기에 모든 식당들이 나중에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결말 구조였는데, 거기에서는 이상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차 중에 기억이 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골목 시당을 통해서도, 자, 이 영상을 보시는 교류 분석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방송의 재미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재미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교류 분석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